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네, 요즘 뉴스에서 심각한 독감으로 인해 폐렴으로 진행돼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면역력이 약하시다면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시면서 체온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장을 보러 가시거나 친지를 볼 때도 상대방이 혹시 독감에 걸리지 않았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암 극복의 필수 조건이 되는 이것인데요. 네, 이것은 바로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 근육입니다. 실제로 이 근육량이 암 환자의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왜 근육이 암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운동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떻게 섭취하고 운동을 해야 근육량을 늘리거나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암치료센터와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근육은 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충분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치료 부작용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며 이는 곧 생존율 향상과 생존 기간 연장에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낮은 근육량은 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육은 신체가 암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 중에서 근감소증을 앓는 비율이 암의 종류마다 15%에서 74%로 그 편차는 크지만 수치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특히 소화기 암은 61%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위암 환자의 장기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위를 근육량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비만만 있는 경우에 비해 근감소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비만 환자는 생존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근육 자체가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진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근육에서 분비되는 칼프로텍틴 단백질이 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 근육이 암 치료에 중요한 걸까요? 먼저 근육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건 애각질을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애각질이라는 것은 암 환자가 체중 감소, 근육 감소, 식욕 부진을 겪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암으로 인해 체내 대사가 이상해져서 신체 세포가 정상적인 영양소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은 악액질로 인해 환자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체력과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암치료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이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암치료의 부작용을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항암제의 독성으로부터 이 피로하거나 쇠약해지는 걸 막아주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점인데요. 신체적으로 강하면 당연히 그 공포가 덜하기 때문에 암 치료 중에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신감이 생겨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는 몸의 면역력을 하락시키는 주범인 이 염증성 산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암 환자로서 이 근육량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근육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 고강도 운동, 예를 들면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높은 산을 타는 힘든 운동을 해야 근육이 충분히 부풀어 올라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체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져 있는 우리 환우님들은 그렇게 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면역력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력 운동이 비록 낮은 강도라고 하더라도 이 정기적으로 살짝 땀이 날 정도의 걷기라든지 수영과 같은 운동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량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단백 식단인데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이 근육의 회복 속도가 지연되거나 또 근육이 신체의 다른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서 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근손실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충분한 단백질에서 이 충분한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 0.8에서 1.6g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1.6g이라고 하는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1kg당 1.6g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60 곱하기 1.6을 해서 96g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의 양은 체중에 비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암 환자라면 암 치료 과정에서 이 근육 소비량이 높다 보니까 권장량이라기보다는 최소 섭취량으로 보고 그 이상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해당 단백질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매 끼니 반찬으로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콩, 또 해물 중 한 가지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두유, 또 당이 함유되지 않은 요거트 등이 단백질을 채워주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튀김이나 햄, 소세지 같은 이 붉은 가공육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해로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단백질도 건강한 단백질을 골라서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는 차가운 날씨와 또 짧아진 낮 시간 때문에 이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죠. 저도 사실 겨울에는 산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 문 밖에 나가기가 망설일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집안에서만 지내다 보면 공기도 답답하고 또 기분도 가라앉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겨울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너무 기온차가 크게 나는 날이 아니라면 좀 나가셔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또 몸의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